어제 시장 흐름을 보고 야, 주도주의 색깔이 좀 바뀌는 거 아니야? 라는 그치. 생각을 하신 분들이 시장에 꽤 있으신 것 같아서 IT 쪽. 네. 그래서 어제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해설을 먼저 해드리고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들을 금액 기준으로 샀는지에 대한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시장의 명확한 흐름은 인플레이션 플러스 방산, 그 다음에 신재생이 좀 이게 한 묶음으로 움직이는구나 라는 것을 어제는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하루였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기대 물가가 좀 꺾이는 것을 보면서 인플레이션이 완화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생기니까 어제는 방산 섹터도 같이 꺾였고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어제 신재생도 무너졌죠. 그래서 이 섹터가 하나의 묶음으로 좀 움직이는구나라는 것이 명확하게 나타난 하루가 어제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왜 이게 하나의 세트로 묶여서 움직였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모든 원인의 시발점, 오늘 느낌이 안 좋아. 근원점은, 진원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시작됐잖아요. 그죠?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전쟁이 시작되면서 뭐가 생겼나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죠. 그러면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심화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그러면 인플레를 조금 완화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에너지원을 필요로 하게 되었죠. 시장에서는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그죠? 왜냐하면 화석 연료 가격들이 계속 투자는 안 했는데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가니까 새로운 에너지원에 대한 갈망이 생기면서 이 섹터가 묶이면서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기대 물가가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1년, 3년, 5년 후에 기대 물가가 꺾이기 시작했다. 이러한 기대치가 생기니까 새로운 신재생에 대한 관심도가 약간 떨어질 수 있는,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제가 반상 세타가 제가 이게 고점을 찍으려면 어떤 부분이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푸틴이 죽거나 아니면 시진핑 주석이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또 하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 이슈가 불거지거나, 그렇게 되면 방산 섹터가 꺾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제가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주간 시황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근데 최근에 이제 러시아가 약간 전쟁에서 약간 조금 밀려나면서 러시아 내부에서 전쟁에 대해서 약간 회의론적인 부분들이 많이 지금 불거지고 있죠. 그래서 전쟁에 대한 강도가 약간의 약화되는 이 부분도 시장에서는 어제는 묶이면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투자자 입장에서 이 세 개 중에 뭐 하나라도 약간 삐걱거리니까 어제 조금 불안감이 생겼고 차익 실현이 어제 나타나는 그런 이 섹터들에 대해서 어제 차익 실현이 나타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 욕구가 어제 나타났고요. 또 하나는 악재가 지금까지 눌러왔던 악재가 약간 해소되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경계심이 가져오는 심리가 전반적으로 어제 우리나라 증시의 섹터의 차별화가, 그 다음에 손바뀜이 좀 나타나는 하루였다. 그럼 여기에 반대적인 작용이 어디에서 나타났냐 하면 그동안 물가 압박으로 인해서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죠? 물가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니까 나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니까 IT 기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다.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시장에 IT 기기, IT 섹터에 대해서 약간 후순위로 뒀던 이유인데 반대 포지션이 어제 만들어진 거죠. 그죠? 기존의 것들이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꺾이고 새로운 수요 둔화에 가장 많은 타격을 입은 IT에 대한 반등이 어제 나타난 그런 흐름이 어제 시장의 명확한 흐름이었다. 근데 그게 이제 어제까지 흐름이었는데 오늘은 다시 금리 오르고 물가가 당분간은 꺾이지 않겠다는 생각이 되면 다시 주도주가 하루 만에 이렇게 조금 뒤집힐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를 좀 해두고 오늘 그런 그림이 나타날지에 대해서 한번 봐야 돼요. 정말로 주도주가 바뀌는 그림이라면 IT가 어제 하루 흐름으로 꺾이지 않고 오늘도 버텨줘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지금처럼 물가에 대한 우려감이 당분간 계속된다. 그러면 어제 잠시 조정을 받던 위에 있는 이 세 세트의 묶음이 또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흐름이 과연 단기적으로 주도주의 흐름이 바뀔 것인지 아니면 원래의 그림으로 다시 갈 건지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장 초반에 그 부분을 우리가 같이 한번 점검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제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해석을 일단은 먼저 해드렸고,
자, 먼저 그러면 외국인들이 금액 기준으로 어제 4천억을 샀는데 어떤 종목들을 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볼 텐데요. 자, 시장을 샀네요. 다시 삼성전자를 원래는 계속 많이 팔아왔죠. 근데 워낙 꺾이고 물가가 좀 꺾이면서 다시 삼성전자를 757억 사는 그런 그림이 좀 나왔습니다, 어제. 그리고 배터리 셀 업체에 대해서 두 종목 다 동시에 순매수. 역시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뭐 인플레가 꺾이든 기대치가 꺾이든 2차 전지 배터리 셀 쪽에서는 긍정적인 흐름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특히나 어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SDI와 LG 에너지솔루션 중에 저는 뭘 강조를 많이 드렸죠? LG 에너지솔루션을 저는 찐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계속 드렸습니다. 좀 편안하고 안전한 거 선택하시면 밸류에이션이 싼 SDI 선택하는 게 맞는데 주식이 싸다고 안전하다고 선택한다고 해서 그 수익률을 보장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저는 이제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선택을 해드렸는데 어제는 SDI도 4% 튀어오르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LG 이노텍인데요. 오늘은 애플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LG 이노텍도 오늘은 어제 상승한 부분을 좀 반납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애플의 아이폰 14가 판매가 잘 된다라는 생각을 시장에서 가지니까 거기에 대한 트레이딩을 외국인들도 했네요. 546억 정도로 LG이노텍을 샀고 어제 8%나 어제 가깝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어제 외국인들이 그래도 500억 이상 순매수를 한 좀 중요 종목들이었다 정도 한번 보시고 다음으로 한번 보시죠. 자, 코스피 외국인들의 매도 쪽을 보시면 한국항공우주가 저는 가장 눈에 띕니다. 이제까지 주도주였는데. 예, 주도주였는데 딱 다른 종목, 다른 흐름을 보면 뭐가 나타나냐면요. 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샀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죠? 115억입니다. 지금 여기 지저분해서 글자가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외국인들이 115억을 샀는데 한국항공우주는 지금 보시면 230억을 팔았습니다. 이 방산주 내에서도 지금 롱숏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외국인들의 롱 쪽에 우리는 붙어야 되지 않을까요? 숏 쪽에 붙어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우리 힘이 약한 개미는 강한 쪽에 붙어야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는 제가 지난번에 CEO 교체 이슈가 있을 때부터 말씀을 드렸죠. 그동안 뭐 고생해서 잘 만들어 와서 수주를 지금 잘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정부에서 낙하산 한 분을 내려와서 CEO가 교체되면 지금까지 이어오던 이 부분들이 경영이 유지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퀘스천이 시장에서 생길 것이고 이게 하나의 불확실성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드렸고 한국항공우주는 방산주 내에서도 후순위로 저는 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에너지가 약한 상황에서 블록딜까지 있었잖아요. 블록딜까지 있으면서 지금은 수급적으로도 좀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 그래서 매수에 여전히 후순위로 한국항공우주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오히려 만약에 방산주가 조정을 줄 때 산다라면 그러면 외국인들의 선택지 중에서 우리가 고른다면 저는 일단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는 시간이 되면 이따가 차트까지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여전히 매도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210억 정도의 매도가 나왔고 한미약품이 어제 호재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는데 바로 외국인들의 또 133억의 매도 차익 실현이 좀 나왔습니다. 그 정도까지 금액 기준으로 한번 봤고요. 자, 코스닥 쪽을 한번 볼까요? 코스닥 쪽의 외국인들은 어제 한 1,000억 정도를 샀는데 그 중에서도 LNF라는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을 가장 많이 샀고 나머지는 100억 미만으로 그냥 샀습니다. 그냥 HLB 생명과학,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사모펀드에서 우리가 휴일 직전에 로봇 관련주들을 많이 샀다. 그래서 어제 로봇 관련된 이야기 잠깐 해드렸고 실적이 있는 종목을 고른다면 SPG고 실적이 없는 종목은 유일 로보틱스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같이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 바이오도 우리가 실적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수급 보면서 하는 것처럼. 그렇죠. 예, 로봇도 지금 만약에 내가 SPG 같은 이러한 실적이 있는 종목을 선택할 게 아니라면 수급 보고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도 보시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유일 로보틱스와 같이 이러한 실적이 없는 수급이 들어오는 로봇 관련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SPG도 샀습니다. 그래서 가장 내가 편안하게 하고 싶다라면 SPG. 그렇지 않다면 요 두 종목인 레인보우와 이거 사투리가 갑자기 나오네요. 사투리 뭐예요? 레인보우가. 레인보우. 똑같은 것 같은데? 레인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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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히 대표님의 레인보우와 제 레인보우는 다른 것 같은데. 그래요? 아무튼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리힐 로보틱스. 유머 코드가 좀 독특하시네. 아니 이게 유머가 아니라 제가 너무 웃으셔가지고. 입에서 나오고 나니까 그러니까 대표님이 다른 걸 못 느끼신다고 하니까 저는 대표님 발음하고 완전히 다른 것 같은데 아무튼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리일 로보틱스 뭐 이런 종목들이 어쨌든 수급에 들어왔다. 자, 라는 거. 레인보우. 레인보우. 맞는데? 똑같이 가야 되잖아요. 레인보우. 그러니까 레인보우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네. 자, 패스. 자, 패스하시고 어쨌든 그래서 좀 이따가 이 종목들은 뒤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틈새는 여기에서 좀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 다음에 태광 보시죠. 네. 자, 어제 이제 다 흔들렸잖아요. 그죠? 뭐 태양광, 조선, 뭐 신재생 다 흔들리는 모습이었는데 그래도 담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기자재 쪽에서는 태강을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싶은데 조정을 준다면 그것도 이따가 뒤에서 차트 보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매도 한쪽을 한번 볼까요? 매도 한쪽을 보니까 2차전지 뭐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 성일 하이텍을 좀 팔았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빔 뭐 일부 매도하는 모습이었고 BH가 어제 상당히 강했거든요. BH 근데 43억 정도 매도가 조금 나왔네요. 그 다음에 비덴트 어제 팔았는데 이 비덴트가 비트코인이 많이 상승할 때 조금 움직이고 비트코인 하락할 때 조금 조정을 받는데 오늘은 좀 이 비트코인 관련주들도 조금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 좀 나타날 것 같아요. 비트코인 가격도 오늘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외국인 수급 한번 봤는데요. 자, 기관 외국인들의 업종 기준으로 한번 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자장비 사무용 전자제품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종목들이 조금 전에 이제 매수 강도 상위 종목으로 잡혔던 종목들이 여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종목들이 매수 강도 상위 종목으로 있는지는 제가 잠시 후에 그래프로 그려왔으니까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장비, 여기가 이제 우리 공부했던 이제 선익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OLED 관련돼서 이제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서는 좀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던 종목들이 업종들이 시총 상위로 좀 들어왔고요. 자, 지금까지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들이 더 외국인 기관들의 쌍끌이 매도가 지금 다 잡혔습니다. 기타 자본재가 뭐죠? 방산이죠. 그 다음에 조선, 쌍끌이 매도 나왔죠. 그 다음에 전기 장비가 뭐죠? 우리 어떤 일렉트릭, 그 다음에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전력 인프라 관련된 섹터가 어제 기관 외국인들의 쌍끌이 매도가 이렇게 잡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주도했던 쪽이 어제는 매도가 나오면서 꺾였고 소외되었던 기업들의 업종들의 어제는 좀 반등이 나왔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전자장비 사무용 전자제품 업종의 실적 추정치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먼저 한번 보시면 그래도 이 업종은 꾸준하게 실적 추정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그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4분기의 실적 추정치도 긍정적으로 조금 우호적으로 꽤 여기에 있는 종목들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한번 가져볼 섹터다. 그러면 그 섹터 업종 내에서 어떤 종목을 의미 있게 샀나라는 것을 그래프로 제가 한번 이렇게 그려서 가지고 왔으니까요. 이 부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BH라는 종목이 있죠. BH, 뉴플렉스 이런 종목들 다 뭐죠? OLED에 들어가는 FPCB 만드는 종목입니다. 야, 뉴플렉스 계속 사네요. 그렇게 올랐는데도. 네, 뉴플렉스는 어제 시총의 0.9%를 다시 좀 사놓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죠. 그러니까 XR 하드웨어 관련주 중에서 어쨌든 대장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추석 연휴 직전에 이 대장주에 대한 목표치를 저는 개인적으로 얼마 정도를 보는지, 왜냐하면 대장주가 꺾이면 그
테마는 꺾인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을 좀 할애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게 좀 불편하신 분이 계셨다면 지금 자리에서 제가 사과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XR 하드웨어 관련주로서 어쨌든 뉴플렉스가 대장주인데 10월에 메타의 신규 VR 기기 출시를 앞두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내년에 애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나오고 소니도 나오고 MS도 출시한다라는 거, 즉 XR 하드웨어 시장 자체가 커진다라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가는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100%가 올랐습니다. 단기적으로 100%가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차실현 물량이 나오면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에요. 근데 변동성이 커지는 것을 기회로 기관들은 다시 담고 있다라는 것이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로봇과 함께 이 메타버스 관련된 이 하드웨어 쪽은 내년도에 아마 대장 주도주 테마가 저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좀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부분은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BH인데 BH는 주로 뭐에 들어가는 거냐면 OLED OLED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FPCB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메타버스 디바이스를 이야기 드렸는데 애플이 이제 OLED에 대한 이 패널 적용을 더욱더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삼성전자가 주로 이제 스마트폰 쪽으로 했고, 그 다음에 LG가 이제 TV 쪽으로 주로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애플도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해서 애플의 아이패드부터 시작해서 지금 다양하게 OLED 쪽으로 확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삼성 디스플레이의 지금 캐파를 가지고 애플을 대응하기는 쉽지 않을 거고, 결국에는 캐파를 우리가 캐파시티라고 하는데 증설을 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삼성 디스플레이 쪽을 담당하고 계시는 임원이 삼성의 이 디스플레이 OLED 투자를 증설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얼마 전에 하셨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 조금 바닥에서 지금 꿈틀꿈틀거리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BH도 그와 관련된 부분들도 수혜를 볼 수 있고, 특히나 LG 쪽으로 애플 쪽으로 이 납품을 하고 있죠. BH는 애플 쪽으로도 이 FPCB를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들도 LG 이노텍과 함께 엮여서 같이 움직였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 관련주들이 어제 시장이 하락을 할 때, 시장이 상승할 때 기관들이 IT를 선택을 할 때 선택한 종목들이니까, 만약에 IT가 조금 당분간 또 쉬더라도 다시 IT가 움직일 때 어떤 종목을 선택한다? 이들을 다시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관련된 종목들은 가족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잘 등록을 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